여러 가지 상품을 찾았을 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찾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런 소고법을 사용하면서 버린다고 하면 좀 제거된 것들은 나중에 두 번째 상품 할 때, 세 번째 상품 할 때 다시 활용하셔도 돼요. 지금 소거하는 것이 아예 삭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했을 때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제 1차 목록을 저희 리스트를 작성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1차 검증은 그 아까 1번 방법에서 트렌드를 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계절 선에 그럼 한번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금 그 분산도 있죠. 매출 분포도를 다시 작성을 하시고 여기서 할 때 저는 리뷰 숫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리뷰 숫자를 좀 보시면 그 보통 아마존에서 리뷰 남기는 비율이 1% 정도 되거든요. 역대 보면. 그리고 이제 리뷰를 종용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게 뭐 한 7%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1%라고 생각을 하면 1%의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리뷰를 남겼으니까 역산하면 몇 개나 여태까지 팔렸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리뷰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리뷰 수가 3,800개가 있어요. 그럼 이 상품은 저희가 경쟁할 수가 없어요. 3,800개 리뷰 달린 상품과 가격은 똑같은데 리뷰가 1개 달린 상품을 비교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3,800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은 사실은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뷰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제가 한 200개 이상 150개인가 200개 이상 리뷰가 나오면 그 경쟁자가 리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 통계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0개 이상 리뷰를 받았으면 내 경쟁자가 3,000개든 4,000개든 크게 차이는 안 난대요. 그 클릭하는 비율이. 그래서 뭐 근데 처음에 우리 시작하는 거니까 저렇게 너무 많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나는 아직 리스팅을 안 들어갔는데 내 경쟁자를 분석할 때 경쟁자가 대부분 이제 리뷰 수가 뭐 한 500개 이상이다, 300개 이상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거기는 첫 진출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개 정도는 따라잡기 쉬운데요. 1000개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그런 툴이 있어요. 아마존 리뷰 툴 같은 걸 검색하시면 이 상품 페이지로 가시면 이 리뷰가 쫙 나오잖아요. 리뷰 나오는 거를 그 툴이 이 리뷰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지금 3,872개 리뷰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하나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리뷰 툴을 쓰시면 3,800개를 다 카피해가지고 엑셀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줘요. 그렇게 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블로깅 하시는 분들 자주 쓰는 거 있죠.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이거는 뭐 글씨체가 좀 지저분한데 그냥 뭐 적당한 걸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제일 크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상품 중에서 어떤 내용에는 뭐 가벼움 뭐 또는 뭐 슬림지라고 뭐라 하지? 잘 부서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단어들. 그런 걸 보면 내가 상품을 조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 상품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로 제일 많이 설명하는지를 보고 그걸 내 제목에다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찾을 때. 저는 요번에 할 때 뭘 했냐면 그 뭐뭐뭐 go the long way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근데 그게 아이크림인데 조금만 써도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오래 간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쓰는 거에서 전 제목에다 그걸 썼었거든요. 아니 블릿에다 그걸 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상품을 설명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설명할 때, 혹은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불만감을 표시할 때 어떤 문구를 쓰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 상품 개선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좀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뷰는 항상 좀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 B, C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경쟁이 힘들다라고 파악할 때 대부분 다 이제 리뷰 개수나 이런 걸로 파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2차로 안 하고 그건 이제 소거하는 거죠. 2차에서는 판매 기간이랑 가격 추이를 보는, 가격 추이랑 판매 기간은 어제 보셨던 캐멀 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999 하셔가지고 실제 가격을 보셔도 되고, 이 상품 자체가 좀 판매한 지 기간이 너무 한 1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 상품에 대한 판단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최소한 그 12개월 이상 판매된 상품을 약간 뭐라 해야 돼? 타겟팅을 삼으시는 게 좋고요. 수익성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최저점과 최고점을 보시고 내가 FBA 캘큘레이터로 이 수익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품에 대한 수익성. 그 수익성을 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익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크게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각각 원하는 수익성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30%, 40%, 뭐 50% 이런 수익성이 있을 텐데 그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품은 굳이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 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빼라 이거죠. 상품 개선 가능성을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개선을 하셔서 넣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넣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추정한 거 어썸션들이 맞는지 파악을 하려면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넣어서 광고를 돌리신 다음에 거기서 시장이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클릭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지 그런 거 보시고 상품을 이제 실제로 이제 조달을 하실 때 대량으로 조달하실 때 그때 개선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익성은 이거 10x10 룰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목표로만 삼으세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접근하다 보면 50% 마진인 상품이 실질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 막 3달러, 4달러의 경우도 있어요. 상품 가격이 낮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미니멈 수익 가격을 좀 생각을 해서 그것만 목표로 삼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10달러라는 걸 목표로 삼아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1년 내내 맞추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도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 분명히 수익에서 이제 까먹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1년 365일 맞추기는 좀 힘든 규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만 찾으시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예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방식으로 상품 리스트를 작성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거를 해 나가시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남는 상품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남는 상품 하나만 판매하세요 라고 했다고 진짜 하나씩만 테스트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상품 하나를 찾아서 그 샘플을 받아가지고 보내시는 기간이 그래도 몇 주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 테스트하고 결과 본 다음에 또 하나 테스트 이러면은 한참 걸릴 거잖아요. 저는 보통 할 때 5개에서 10개 정도 하나씩 샘플을 구매해가지고 한꺼번에 아마존 FBA로 보낸 다음에 테스트할 때만 광고를 하나씩 돌려보거든요. 혹은 2개씩.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확률 게임인데 이게 그 아마존에서 PL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좀 어느 정도 수익성 있게 판매하시는 비율을 보면요 한 20% 정도 돼요. 상품 아이디어 개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10개를 보면 그 2개는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5개 보내시면 그 중에 하나 남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5개에서 10개 정도 아이디어를 그냥 한꺼번에 샘플로 보내셔서 리스팅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남는 거를 조달해서 이제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0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훨씬 많이 나와야 돼요. 훨씬 많이.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그냥 10개를 다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테스트할 게 있겠습니까? 일단 요지는 한두 개만 보내서는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 동안 광고하고 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광고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검증해보는 기간을 갖거든요. 그럴 건 벌써 2주잖아요. 그런데 다시 상품 보내면 또 일주일 적어먹고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샘플을 보내셔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